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2016년도 2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읽어봅시다. 1번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어음을 발행한 경우 지급어음으로 처리한답니다. 맞습니까? 유형 자산 취득하는 것 주된 영업 활동 아니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어음을 끌어준 거니까 지급어음 계정 과목이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겠죠. 우리 본문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지?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정답은 1번. 됐죠? 2번, 3번, 4번 읽어볼까요? 2번 타인으로부터 우편환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 처리한답니다. 맞죠? 우편환 대표적인 통화 대용 증권이었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3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답니다. 맞죠? 상품 파는 것 주된 영업 활동 맞으니까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한다. 만약에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것으로서 물건 팔았을 때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 계정 과목이라고 했죠. 자, 4번 상품을 매출하고 발행일자가 미도래한 선일자 수표를 받은 경우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답니다. 자, 선일자 수표라는 개념 우리가 배운 적 없죠? 이 부분 사실은 전산 세무 2급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 벗어나는 지문이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또다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 몰라도 되겠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요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모르는 지문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답은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답은 항상 우리가 강조했던 배웠던 부분에서 답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번에서 답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를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4번 선일자 수표라는 개념 몰라도 되겠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선일자 수표라는 이런 거랍니다. 어음법 수표법에 따르면요. 일반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유통기간이 10일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A라는 일반 회사가 끊어준 수표를,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러면 10일 안에 은행 가가지고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사실은. 10일이 지나버리면 돈은 물론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소송을 통해 가지고 돈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주 좀 불편한 것이 당좌 수표라고, 사실은. 그래서 유통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자, 우리가 뭔가 어음이나 수표를 끊으면서 뭔가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수표를 끊을 수가 없고 어음을 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음은 유통기간이 기니까. 그래서 발행일자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긴 상황이다. 그러면 어음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어음은 기간이 발행일자와 만기간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은행하고 회사 간에 상당한 신용관계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어음을 끊고 싶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음은 못 끊고 끊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표를 끊되 조금 요상한 방법으로 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날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물건 값이 좀 비싼 모양이야. 저 상대방이 나한테 야 그냥 외상으로는 못 팔고 어음이나 수표를 좀 끊어줘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음 끊어주고 싶지만 어음 못 끊거든. 왜냐면 자 수표를 끊으면 3월 5일 날 발행하면 3월 15일이 그 유통기한 끝나는 날이잖아. 열흘 안에 돈 줘야 되는데 열흘 안에 돈이 없어 우리는. 돈이 언제쯤 있냐면 6월 20일 정도나 돼야지만 돈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3월 5일 발행일자로 만기 6월 20일 어음을 끊어주면 딱 좋겠는데 우리는 어음을 못 끊는 상황이야. 규모가 작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수표를 끊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발행일자를 3월 5일 하는 게 아니고 언제로? 6월 20일로 발행일자를 하는 것이. 그러면 만기는 언제라고요? 열흘 안에 만기가 온다 이겁니다. 열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6월 30일 정도에 만기가 돼버린 거지. 수표 만기가. 이러한 수표를 언제 끊어준다고? 3월 5일 날 끊어준다고. 실제 발행은 3월 5일 하면서 거기 적혀있는 수표에 적혀있는 만기는 발행일자는 6월 20일로 적혀있는
요상한 형태의 수표가 발행되고 이런 거를 선일자 수표래. 실제 일자보다 먼저 끊는 수표라 이 말이지. 됐죠? 자, 이러한 수표를 자 물건 파는 사람한테 수표 끊어주면서 야 미안한데 내가 사실은 어음을 끊어야 돼.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규모 작아서 어음을 못 끊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발행일자가 나중 날짜로 되어 있는 수표 끊어주는 거니까 요 날짜 되기 전에는 은행에 제시하지 말고 나중에 요 날짜 이후에 은행에 제시하면 아마 우리가 돈을 그 전에 넣어놓고 아마 돈을 줄 거야 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끊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궁하면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요 선일자 수표를 그냥 돈처럼 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수표 중에 보면 발행일자가 나중에 미래 날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선일자 수표가 유통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보면. 그죠? 자, 이러한 선일자 수표는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모양 자체는 수표지만 그 실제를 듣고 보니까 뭐가 똑같습니까? 어음하고 똑같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음하고 똑같이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2급 가면 이렇게 배웁니다. 선일자 수표는 수표지만 어음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결론 정리하거든. 자, 그러면 그 결론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상품을 매출하고 발행일자가 미도래한 선일자 수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뭘로? 어음 받은 거고 똑같이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선일자 수표를 끊어줬다고요? 그러면 지급 어음을 대변에 기록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모양은 수표지만 회계 처리할 때는 그냥 어음으로 보고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것이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것으로서 답이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몰라도 되는 것이고. 됐죠? 참고로 설명드렸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 거래 자주 출제되죠. 자, 읽어봅시다. 1번 사업주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추가 출자한답니다. 그러면 자본이라는 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회계상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뭔가가 변동하는 것이 회계상 거래죠. 회계상 거래 맞다 이겁니다. 2번 장기 차입금에 대하여 유형자산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답니다. 담보로 제공한 것 자체는 아직까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아무것도 변동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문하는 것,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고용하는 것, 그리고 담보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2번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거지. 답은 2번. 자, 3번, 4번 읽어볼까요? 3번 급여 중에서 예수금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당연히 회계상 거래 맞죠?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감소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4번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되다. 재고자산에는 자산이 감소한 것이니까 당연히 회계상 거래 맞죠?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봅시다. 1번 선급비용 맞죠? 2번 외상매출금 맞고 3번 현금성 자산 맞겠지? 4번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죠? 그래서 당좌 자산 아니었다. 답은 4번. 자, 문제 4번 볼까요? 다음 계정 중 장부 마감 시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은? 차기로 이월되는 건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찾으면 되겠다. 이자 수익, 수익이죠. 대손상각비, 비용이죠. 선급, 임차료. 자, 임차료가 뭡니까? 비용이죠. 그런데 요거에 선급됐대. 그래서 선급 비용 중에서 선급 임차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임차료라는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대신 선급 임차료 이런 계정 과목 쓴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산이죠. 그래서 차기로 이월되는 건 맞다 이겁니다. 답은 3번. 4번은 외환차익, 요거 비용이 수익이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됐죠? 문제 5번요.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재고자산 하면 정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주된 영업활동 떠오르죠. 주된 영업활동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재고자산. 그리고 그 판매를 위해서 생산 과정 중에 가지고 있다고 그것도 재고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1번. 오리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사육 중인 오리 대표적인 재고자산 맞겠지? 2번. 컴퓨터 게임방을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랍니다. 이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유형자산이 되겠다. 답은 2번 되겠네. 3번, 4번 읽어볼까요? 3번. 항공기 제조회사가 주문을 받아서 생산 중인 항공기랍니다. 항공기 나중에 결국 팔아먹겠죠.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 과정이 있는 거야. 당연히 재고자산 맞다 이겁니다. 4번. 건설회사에서 분양 목적으로 팔아먹으려고 아파트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산 과정에 있다. 요거 당연히 재고자산 맞다 이거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네. 문제 6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 매입액은 20만 원이고요. 매입 운임이 있답니다. 그럼 플러스 해야 되겠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그지? 그리고 매입 애누리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매입 한출 마찬가지 취득원가 차감해야 되겠다. 그러면 20만 원 플러스 5천 원. 5천 원 마이너스 2만 원 마이너스 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17만 5천 원이 답이 되겠다. 2번이 정답. 됐죠? 치웁니다. 문제 7번요. 다음 거래 중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는, 자, 거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떠올려보면 되겠죠. 차변, 대변 회계 처리에서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수익 또는 비용은 없고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래를 찾으면 되는 것이지. 그지? 자, 봅시다. 1번. 장부가액 3만 원인 비품을 2만 5천 원에 매각하고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답니다. 3만 원짜리를 2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5천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오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이죠. 그래서 수익 비용이 섞여 있는 거래다. 그죠? 요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답니다. 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이제 돈 받을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자 받는 거는 뭘로 처리합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수익 비용이 섞여 있는 거래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겠다 이거지. 3번.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수익적 지출 답 바로 좋네, 그죠? 수익적 지출은 자산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8만 원 처리하겠죠. 그래서 수익 비용이 섞여 있는 거래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 4번은 수익 비용 없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래다. 읽어볼까요?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요. 잔액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맞죠? 그래서 차변 쪽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되고요.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80만 원은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기록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리고 부채의 증가 이렇게 분석되는 것이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즉 수익 비용이 없는 거래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지웁니다. 문제 8번요. 다음 거래의 거래 요소 결합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외상 매입금을 변제했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차변에 기록돼서 감소되겠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그리고 대변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했으니까 장기 차입금 또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기록되겠죠. 차입금.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이렇게 분석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부채의 증가. 1번이 정답 되겠네요. 됐습니다. 문제 9번요. 기계장치 수선으로 생산 능력이 증대되었으며 수선 시 지출한 금액을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답니다. 이로 인해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오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뭐 단골 메뉴죠. 그래서 자, 생산 능력이 증대됐대. 그러면 이것은 수익적 지출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대변에 뭐 이렇게 그죠? 요거를 차변에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럼 영향이 어떻게 된다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비용으로 처리됐으니까 자산은 과소계상, 비용은 과대계상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1단계는 회계 처리, 즉 분계를 통해서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를 분석한다. 이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요거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 영향은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고요. 비용이 지금 커졌으니까 단기 순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리고 3단계는 요것이 단기 순이익이 자본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단기 순이익은 고스란히 자본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지?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작아지면 자본이 작아진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재무상태표 요소만으로 요 결론값을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자산이 그죠? 요것이 떨어졌습니다. 작아졌어. 자, 부채는 아무런 영향 없는 거죠. 그러면 자인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지려면 자본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지? 그래서 자산이 작아지는 것은 자본이 작아지는 것이다. 요거하고 결론이 똑같은 것이지, 그지? 그렇게 결론을 확인한다. 됐습니다. 됐죠? 재무 영향 분석 끝났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답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오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틀린 걸 찾으면 됩니다. 자,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답니다. 요거 맞는 거죠? 자산의 과소계상 맞는 거죠? 부채의 과소계상, 부채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죠?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그리고 4번 단기 순이익의 과소계상, 요거 맞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리고 지문에 자본이 과소계상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 문제 10번요. 다음 내용에 나타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금액이 왼쪽에 적힌다. 그러면 자산이다, 그지? 또는 비용이겠다. 그런데 기말 금액이 딱 적혀 있으니까 수익 비용은 아니겠죠. 수익 비용이라면 손익 계정으로 대체된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요 계정 과목은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답 찾아봅시다. 단기 매매증권, 받으러움, 외상매출금, 미수금, 아하, 전부 다 자산이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봐야 되겠네. 보니까 뭡니까? 대손, 그리고 발생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대손이 있다 이겁니다. 아, 대손이 생기면 자산이 감소가 기록되죠. 대변에, 그죠? 아하, 대손이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들을 찾으면 되겠네. 보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아하, 전부 다 대손이 생길 수 있는 계정 과목이다. 맞죠? 아하, 단기 매매 증권은 유가 증권이잖아. 주식이나 채권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손이라는 건 나올 수 없죠. 즉, 대손이 나오려면 채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된다. 채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실기편 할 때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 유가 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처 따로 입력 안 했었죠. 그 말인즉슨 채권 계정 과목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우리 대손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계정 과목들 본문에서 정리했었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됐죠? 쉬웁니다. 문제 11번요.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다음의 내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여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으로 보고되었답니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자산이면 당기순이익 플러스 영향, 부채면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영향 이렇게 풀기로 했죠. 자, 수입 임대료의 선수액이래. 임대료로서 돈 받았는데 이거 내년치를 미리 받은 게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는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다. 부채죠? 부채니까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선급액. 보험료라는 비용을 돈을 주었는데 그리고 비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는 내년 거 미리 준 게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자산이다. 자산이니까 플러스 영향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만큼은 마이너스 영향 해야 되는데 누락됐으니까 반영시켜야 될 것이고 요거는 플러스 영향 해야 되는데 누락됐으니까 요거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당기순이익은 1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플러스 12만 원 이렇게 계산된 것이겠지. 결론값은 62만 원 되겠다. 1번이 정답. 됐죠. 지웁니다. 문제 12번요. 다음 자료를 보고 기초 자본을 구하시오. 이거 뭐 단골 메뉴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활용한 빈값 채우기. 자, 재무상태표 기초 기말 그려봅시다.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겠죠. 요 밑에 적을까? 당기순이익은 90만 원이래. 자, 기말자산 3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기말 부채 13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은 300만 원 빼기 130만 원 해가지고 170만 원 나오겠네. 그리고 기초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다. 요 관계로 유추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기초 자본은 기말 자본 빼기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80만 원 이렇게 값이 나올 것이고 묻고 있는 거 뭐라고? 기초 자본을 묻고 있으니까 답을 80만 원 이걸로 답을 하면 되겠다. 답은 3번. 됐죠? 지웁니다. 13번요. 건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여러 가지 유형자산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 유형들 배웠죠? 거기서 출제되었다. 1번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 이런 거 안 배웠죠? 이거 사실은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우는 부분인데요. 출제법이 벗어나는 지문이 하나 등장했네. 어떻게 하라고? 당황하지 말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라고. 우리가 항상 배웠던 포인트에서 답이 있다. 2번 설계 관련 수수료 이런 거는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3번 취득세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 맞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다. 지금 읽어볼까? 재산세 맞죠? 재산세 이거는 취득하고 나서 드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정리했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또 강조합니다. 모르는 지문 한두 개 정도 등장할 수 있다고. 이런 거 넘어가라. 이제 몰라도 되는 건데 참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이라는 게 이거랍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답니다. 건물 짓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죠? 몇 억씩 든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렸대.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로 처리합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게 원칙인데요.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요. 몇 가지 요건이 있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고요. 회사가 기본적으로 그 이자에 대해서 비용이 아니고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고 싶다면 인정해 준답니다. 예외적으로. 그것을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자, 이자 나갈 때 대변에 뭐 보통 예금 같은 거 기록되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 차변에 이자 비용 말고 뭘로? 자산으로. 자산 계정 과목 중에서 건설 중인 자산, 그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답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이자가 들 때, 건물 지을 때 돈 빌렸고 그 이자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 이자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 말고 자산 취득 원가로 처리하고 싶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요? 그러면 일단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놨다가 완성되면은 그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를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꾸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 자산 취득 원가로 처리할 수 있대. 전제조건 뭐라고? 그 이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되는 거야. 건물 완성하고 나서 계속 그 은행에서 차입금 남아있으면 이자 줘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히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건물 완성하기 전까지 드는 이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취득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요거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몰라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나올 가능성 매우 낮거든요. 몰라도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당황하지 말고 답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쉬웁니다. 자, 문제 14번요. 다음 중 부채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찾아봅시다. 미수금, 요거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동그라미 하면 안 되고 X를 해야 되겠네, 그지?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안 되고 미지급금은 맞겠고 부채가. 그리고 선수금 부채 맞고 지급원 부채 맞네. 답은 2번 되겠네요. 그리고 3번 선급금, 요거 자산이니까 아니지. 지급원 부채 맞고 받으럼 자산이니까 아니죠. 미지급 부채 맞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쉬웁니다. 문제 15번요. 다음 중 의류 도소매업의 영업손익을 산출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때서 비로소 영업손익이 나오죠. 여기서 영업 외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 외 비용을 마이너스하면은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서 세금을 빼면 그때서야 비로소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영업손익에 영향이 없는 것을 묻는다. 그러면 보나마나 요 지문 중에 뭐가 있겠다? 영업 외 수익 또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있겠지. 그것이 답이 될 것이다. 됐죠? 매출액 당연히 영업손익에 영향 미치는 거죠. 임차료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영업손익에 영향 미치죠. 유형자산 처분손익 이게 뭡니까?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4번 광고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당연히 영업손익에 영향 미칠 것이다. 됐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2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어보았고요. 우리 전부 다 배운 것만 안다면 모두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다만 우리 출제배분 벗어나는 지문이 나온 문제가 한 2어 문제 정도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답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 있게 시간 관리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다. 됐죠? 수고했습니다.